나의 천국을 지키기 위해 나는 내 안의 악마를 풀어야 했다. 이야기는 FBI 신문실에서 시작된다. 내 옆에는 늑대가 있었고 FBI 요원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몇 주 전 나의 삶은 아내 베카 딸 셈이 아들 브래디와 함께 평화로웠다. 하지만 나의 일은 어둡고 잔인한 다른 세상이었다. 나는 정부의 암살자였고 한밤중에 피와 고통 총소리로 가득한 임무를 떠나야 했다. 이 때문에 나는 수많은 가족 식사를 놓쳤고 베카는 우리 관계에 점점 실망했다. 집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날 동안 나는 나와 가족 사이의 거리를 분명히 느꼈다. 어느 날 아침 베카가 다가오는 여름 휴가를 언급했다. 나는 오늘 임무를 끝내고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베카는 실망한 듯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이내 멈추고 출근했다. 그 후 나는 호텔 로비에서 목표물들이 엘리베이터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 엘리베이터 고장 표지판을 걸어둔 채 뒤따랐다.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나는 한 놈의 총을 빼앗고 근접전에 돌입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모두를 상대했다. 한 놈은 비상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내가 맞고 전화를 무기로 만들었다. 격렬한 싸움 끝에 나는 모두를 제압하고 우두머리의 데이터 카드를 빼앗았다. 갑자기 갱스터 한 명이 총을 쏘려 했지만 나는 재빨리 총을 분해하고 그를 저 세상으로 보냈다. 그런 다음 나는 주방을 통해 탈출하려 했지만 총을 겨눈 무리와 마주쳤다. 그들은 일제히 총을 쏘기 시작했고 나는 가구 뒤로 황급히 몸을 숨겼다. 그리고 가스통을 발견했다. 나는 그것을 공격자들에게 던졌고 한 번의 폭발로 모두를 정리했다. 다음으로 나는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그곳에는 삼지창을 든 갱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벽에서 뜯어낸 벨트와 파이프 조각으로 즉흥적으로 무기를 만들어 싸움에 뛰어들었다. 이놈들은 겉모습만 번지르르 했고 나는 쉽게 그들을 쓰러뜨렸지만 나 역시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임무 후 나는 관리인 바버를 만나 데이터 카드를 넘겼다. 데이터가 확인된 후 바버는 나의 빚이 80만 달러 줄어 3천만 달러가 남았다고 알렸다. 알고 보니 나는 러시아 마피아 보스의 재산을 전부 불태웠고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다. 다음 임무가 준비되었지만 나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버는 휴가를 허락했지만이 일이 내 피 속에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후 나는 갱단의 차에 붙어있던 플러모빌 광고 스티커를 생각했다. 어릴 적 내가 갔던 곳이었다. 나는 가족에게 오래된 광고 영상을 보여주며 그곳으로 여름 휴가를 가자고 설득했다. 아무도 내키지 않아 했기에 나는 추억을 만드는 것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며 그들을 설득해야 했다. 출발 당일 우리는 전직 FBI 요원이었던 내 아버지 데이비드를 모시러 양로원에 들렀다. 우리는 즐거운 여행을 했고 심지어 노래도 불렀다. 호텔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한 방을 써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나타냈다. 데이비드는 브래디에게 방을 양보하고 낡은 오두막집에서 자겠다고 했다. 베카는 부부의 방에 만족하지 못했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려 했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가족이 워터파크에 가려 했을 때 사고로 인해 문을 닫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상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소시지 할인 쿠폰을 주었다. 우리는 현지 식당에 갖고 나는 형과 함께 보냈던 시절을 떠올리며 감상에 젖었다.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에이블 보안관을 빤히 쳐다보았고 그는 불편함을 느끼고 나에게 경고했다. 그 후 우리는 놀이공원에 갔다. 나는 브래디와 연결되려 했지만 그는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여자들에게 잘 보이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는 많은 티켓을 얻었고 일부를 여자들에게 준 후 나머지는 여동생을 위한 봉제 인형으로 바꿨다. 맥스라는 소녀는 브래디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뺏으려 한다고 생각했고 그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브래디는 거절하고 그를 모욕했다. 맥스는 세미의 봉제 인형을 낚아채 망가뜨렸고 브래디는 그에게 주먹을 날렸다. 싸움이 벌어졌고 경비원이 달려와 둘을 말렸다. 맥스는 브래디에게 공을 던지려 했지만 나는 재빨리 그것을 잡았다. 경비원은 소리를 지르며 내가 부모로서 잘못했다고 비난했고 우리는 말다툼을 시작했다. 베카가 끼어들어 우리 가족이 떠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나가는 길에 세미는 봉제 인형 조각들을 줍고 있었 고경비원은 그녀의 머리를 때렸다. 나는 분노했지만 참았다. 몇 걸음 걷다가 나는 휴대폰을 잊었다고 말하며 다시 들어갔다. 나는 정문을 발로 차고 무례한 경비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다른 경비원이 개입하려 하자 나는 그를 상품 뽑기 기계에 던져 넣었다. 한 손님이 나를 모욕하고 게임 망치를 휘둘러 공격하려 했지. 만줄이 너무 짧았다. 나는 상품 뽑기 집게로 그를 쓰러뜨린 후두더지 잡기 게임기에 밀어넣고 망치로 사정없이 때렸다. 무례한 경비원이 다시 나타났고 나는 그를 핀볼 기계에 던져 넣고 세미를 때렸던 방식대로 몇 번 때렸다. 베카가 내 이름을 부를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브래디와 나는 체포되었고 베카는 이것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경찰관들과 논쟁해야 했다. 나는 브래디에게 여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다고 질책했고 그는 나의 위선을 지적했다. 브래디는 내 싸움이 멋졌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부정하며 내 아들이 나보다 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가 경찰서장 사무실로 끌려가 이 마을을 운영하는 맥스의 아버지 와이어트를 만났을 때 대화가 중단되었다.
보통 관광객은 한 번은 봐주지만 와이어트는 맥스가 싸움에서 다쳤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났다. 나는 무례한 경비원이 내 딸에게 한 짓을 설명하고 그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와이어트는 우리 가족을 보내주기로 했다. 하지만 에이블은 여전히 화가 났고 비밀리에 사람들에게 우리를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하고 어색했다. 방에 돌아오자 베카는 내가 한 짓에 대해 나를 질책하며 브래디가 나 때문에 너무 공격적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내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도구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열어보자 그녀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장소와 연도의 와인 한 병을 발견했다. 그녀는 울며 나를 안고 사과했다. 와인을 마시면서 베카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피투성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했다. 다음 날 데이비드는 낡은 오두막에서 계속 휴식을 취했고 우리 가족은 놀이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경찰관 한 명이 우리 사진을 찍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후 우리는 부두로 갔고 나는 경찰관 한 명과 깡패 몇 명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가족을 배에 태웠지만 배탈을 핑계로 함께 타지 않았다. 그런 다음 나는 빈 배에 올랐고 그 무리가 따라왔다. 하지만 몇몇 관광객도 배에 탔다. 배가 출발하자 깡패들은 뒤에서 나에게 사라지라고 말했다. 나는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려 했지만 한 놈이 달려들어 공격했고 나는 방어했고 싸움이 벌어졌다. 앞에 있는 관광객들은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한 놈이 내 얼굴을 금속봉에 부딪히게 했고 나는 구명조끼를 움켜잡고 반격했다. 상대가 나를 찌르려 할 때 방패로 사용했다. 나는 그의 칼자루를 부러뜨리고 다른 놈을 배 밖으로 던졌지만 그는 가장자리를 붙잡고 있었다. 한 상대가 작살로 나를 치려 했지만 나는 피했고 경찰관이 정통으로 맞았다. 그런 다음 나는 구명조끼로 그를 묶고 계속 얼굴을 때렸다. 그놈이 올라오려 하자 나는 그를 작살로 치고 물에 던졌다. 다른 남자가 나를 목졸라 하려 했기에 나는 병으로 그의 머리를 쳤다. 경찰관이 쫓아왔고 나는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경찰관이 내 새끼손가락을 잘랐다. 그것은 물에 떨어졌고 즉시 물고기에게 먹혔다. 내가 집중력을 잃은 사이한 놈이 나를 때려 나도 물에 떨어뜨렸다. 깡패들은 그 경찰관에게 우리가 단순한 관광객을 겁주기 위해 고용되었지만 내가 훈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배로 올라탔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먼저 나는 경찰관을 붙잡아 그의 머리를 천장에 부딪혔다. 다음으로 나는 오리 조각상을 부수고 그 머리를 무기로 사용했다. 한 상대가 나를 찌르려 했지만 나는 그의 팔을 부러뜨렸다. 닷을 찾은 후 나는 한 놈의 등에 닷을 받고 닷 시스템을 작동시켜 물에 던졌다. 마지막으로 나는 경찰관의 얼굴을 계속 때리면서 내가 휴가 중이라고 소리쳤다. 그런 다음 나는 의붓형제 해리에게 전화해서 플러머빌이 내가 기억하는 만큼 친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해리는 그곳이 오래된 거래 경로였으며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어렸을 때 휴가가 아니라 임무를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그곳의 모든 경찰은 부패했고 범죄 조직을 위해 일했다. 다음으로 나는 바버에게 전화했고 그는 플러머빌이 모든 불법 거래의 부가 경로라고 확인했다. 그곳의 범죄 보스는 랜디나라는 여자였다. 그녀는 극도로 위험했기에 바버는 상황을 완화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와이어트와 에이블은 불법 상품 운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와이어트가 랜디나를 곤경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상자 중 하나가 깜빡였다. 와이어트가 떠난 후 에이블은 내 부하로부터 내가 평범한 관광객이 아니라는 전화를 받았다. 카지노에서 랜디나는 손님과 카드게임을 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그의 손을 찔렀다. 그런 다음 그녀는 딜러의 목을 베고 손님의 눈을 찔렀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사기를 돕는 이어피스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랜디나가 그렇게 화가 난 이유였다. 그 손님의 동료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랜디나의 여성 암살자들이 신속하게 그들을 제압했다. 그런 다음 랜디나는 경비원들에게 증인을 남기지 말고 모두 불태우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방의 모든 사람들을 총으로 쏘아 죽였다. 그 후 랜디나는 와이어트에게 전화했고 그는 오늘 물량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그녀에게 상기시켰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의 빚이 마침내 갚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랜디나는 그의 빚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아버지는 집중력을 잃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에이블에게 전화해서 와이어트에게 그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상기시키라고 요청했다. 공원에서 세미는 귀여운 늑대를 포함한 야생동물들을 보고 매우 흥분했다. 하지만 사육사가 매우 무례했기에 우리 가족은 계속 이동했다. 그들은 나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지만 나를 찾지 못했고 호텔로 돌아갔다. 누군가 문을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걱정했지만 그것은 저녁 식사를 가져다주고 내가 늦고 있다고 말한 데이비드일 뿐이었다. 한편 에이블은 맥스를 납치하여 그의 부하들과 계획을 논의하며 그를 랜디나에게 보낼 준비를 했다. 그들은 내가 석유를 돈 더미에 붓고 있는 내가 방해했다. 나는 라이터를 꺼내 뒤에 있는 통을 가리키며 나는 방을 폭발시킬 수 있고 랜디나는 그의 물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화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에이블이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에이블은 화가 났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고 거래를 수락했다. 내가 떠나려 할 때 맥스는 도와달라는 신호로 트럭에서 굴러나왔다. 나는 조용히 건물에서 나와 차에 올라탔다. 2블록을 운전했지만 돌아왔다. 격렬한 싸움이 즉시 시작되었고 몇몇 남자들이 도망쳤다. 나는 총을 빼앗고 총과 맨손으로 전체 그룹과 싸웠다. 한 남자가 트럭 창문에 던져졌고 맥스를 놀라게 했다. 한 깡패가 나를 잡고 나를 전기톱에 밀어 넣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머리를 먼저 톱에 넣었다. 그런 다음 나는 맥스를 구출했고 우리는 떠나려 했다. 에이블이 총을 쐈지만 그의 유일한 발사는 실패했다. 나는 단지 그를 막기 위해 전등에 총을 쐈지만 불꽃이 돈과 석유 더미에 떨어졌고 즉시 불이 붙었다. 맥스와 나는 불이 빠르게 번져 통으로 옮겨져 큰 폭발을 일으켰고 건물 밖으로 달려나갔다. 곧 랜디나는 사건을 알게 되었고 보안 카메라에서 내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팀은 추적했고 호텔에서 우리 가족을 찾았다. 에이블은 그에게 경고하려 전화했지만 랜디나는 그가 과장하는 멍청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다음 나는 여관에서 가족과 다시 만났다. 브래디는 맥스를 보고 긴장했지만도 소녀는 악수했다. 나는 휴가 중에 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베카는 내가 또 임무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울었다. 나는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고내 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에 베카는 아이들과 함께 가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나는 와이어트를 만나러 갔고 그는 즉시 나를 공격했다. 나는 맥스를 구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와이어트는 듣지 않고 나를 울타리로 몰았다. 나는 그를 마침내 진정시키기 위해 반격했고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런 다음 와이어트는 나에게 한 잔을 권하며 감사하다고 말했고 랜디나가 그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말했다. 그는 빚과 범죄 사업을 물려받았지만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맥스를 연루시키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다. 랜디나는 복수를 위해 군대를 모으고 있었기에 우리는 계획이 필요했다. 와이어트는 그가 가진 모든 무기를 나에게 주었고 워터파크를 전쟁터로 사용하기 위해 폐쇄하는 데 동의했다. 해리와 데이비드는 곧 우리를 도와 공원 전체에 함정을 설치했고 나는 늑장을 우리에서 풀어주었다. 일이 끝난 후 나는 브래디가 나처럼 변해가는 것에 대한 걱정을 나누었다. 왜냐하면 나와 해리는 분명히 아버지의 일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우리가 그보다 더 나은 남자들이 되었다고 말했다. 여관에서 베카는 데이비드가 총알을 든 총을 두고 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아이들에게 산책을 가겠다고 말했다. 저녁 에렌디나와 그녀의 부대가 공원에 도착했다. 그들은 밖에 기다렸고 에이블은 나에게 항복을 설득하려 했지만 우리는 싸우고 싶었다. 에이블은 자신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를 보냈고 차로 돌아가려 했지만 랜디나는 그의 부하들에게 그를 쏘라고 명령했다. 나와 와이어트는 피신했고 그녀의 군대는 공원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와이어트는 놀이기구의 망치를 사용하여 첫 번째 함정을 작동시켰고 땅에 숨겨진 일련의 지뢰가 병사들의 발 아래에서 폭발했다. 나는 놀이기구에 올라타 인형을 따라가게 함으로써 추격자들을 속였다. 그런 다음 나는 기계를 작동시켰고 이동식 차량이 즉시 공격자들을 쓰러뜨렸다. 다음으로 나는 축제 부스에 숨겨진 몇 개의 폭탄을 작동시켜 주위를 돌린 후총을 들고 뛰쳐나와 몇 명을 더 죽였다. 총알이 떨어지자 나는 거울의 집으로 숨었다. 병사들이 나를 따라 들어와 계속 총을 쐈지만 그들은 내 반사된 모습 때문에 거울만 깨뜨렸다. 갑자기 거울이 열리며 폭탄이 드러났고 곧 폭발하여 모두를 쓰러뜨렸다. 내가 다음 함정으로 가려 했을 때 한 상대가 부스 뒤에 숨어 나를 기습 공격했다. 하지만 늑대가 그를 보고 짖었기에 나는 먼저 공격하여 그를 죽였다. 한편 와이어트는 볼링장을 건너고 의 적들이 따라가려 했을 때 그들은 지뢰를 밟고 즉시 죽었다. 그런 다음 와이어트는 다음 장소로 달렸고 한 깡패가 그의 다리를 맞췄다. 그는 벽 뒤에 숨었고 병사들이 따라가려 했을 때 칼날 달린 서핑보드를 풀어 그들을 죽이는 함정을 작동시켰다. 나는 다른 놀이기구 꼭대기에 올라가 더 많은 적들을 쏘아 떨어뜨렸다. 그런 다음 나는 무릉덩이를 타고 탈출했다. 한 남자가 즉시 따라왔기에 나는 끝에 도착하기 전에 뛰어내려 그를 죽이기 위해 가시를 떨어뜨렸다. 군대는 공원 후반부에 도착했고 데이비드는 기관총으로 지원 사격을 했다. 나도 계속 쏘았고 혼란 중에 팔이 부상당했다. 여관에서 두 번째 부대가 우리 가족을 죽일 준비를 했다. 하지만 해리는 어둠 속으로 몰래 들어가 검으로 한 명씩 죽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몇 명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남은 것은 팀의 리더뿐이었기에 해리는 그와 격렬한 검투를 벌였다. 처음에는 기술이 비슷한 것 같았지만 해리는 곧 우위를 점하고 그의 검을 부러뜨렸다. 그 남자는 총을 꺼냈고 그래서 해리는 그것을 반으로 베고 그의 머리를 반으로 베었다. 한 깡패가 코티지에 들어와 맥스와 세미를 쏘려 했지만 브래디가 그의 등에 뛰어올랐다. 잠시 씨름한 후 브래디는 그를 잡고 목 조르기로 쓰러뜨렸다. 해리가 들어왔을 때 그는 내가 자랑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원으로 돌아오자 나는 랜디나를 찾았고 그녀는
여성 암살자들을 보내 나를 잡으려 했다. 격렬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고도 사람은 나를 제압하여 체포했다. 그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동안 랜디나는 칼로 내 얼굴을 계속 베었다. 몇 분 동안 나를 모욕한 후 그녀는 경비원들에게 나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갑자기 와이어트가 근처에 나타나 두 여성의 머리를 쏘았고 그래서 랜디나는 그의 가슴에 칼을 던졌다. 그런 다음 랜디나는 내 위에 올라타 또 다른 칼을 뽑아 나를 죽일 준비를 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어깨에 명중한 다트가 그녀를 뒤로 밀쳐냈다. 알고 보니 베카가 도움을 주러 왔기 랜디나는 그녀에게 칼을 던졌다. 베카는 또 다른 다트를 쏘아 칼을 맞고 랜디나의 눈에 찔렀다. 남은 범죄자들이 그들을 둘러쌌고 데이비드는 경고를 외쳤다. 그래서 와이어트와 커플은 수영장으로 뛰어들어 고공원의 모든 폭발물이 동시에 폭발했다. 불꽃이 하늘을 비출 때 커플은 물속에서 키스했다. 현재 FBI는 여전히 나베카 그리고 늑대를 신문하려 하고 있다. 그 순간 요원들은 전화를 받고 커플을 가게 해야 했다. 그런 다음 집에 돌아와온 가족이 휴가 사진을 즐기고 있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